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풀입니다. 자, 벌써 금요일이에요. 자, 뭐 이번 한 주는 투자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 제가 그 2만 명 되면, 구독자 2만 명 되면 그 실시간 방송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뭐 저 우리 쭉 부장님이 마음 같아서는 저 본인 지인이 2만 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던데, 글쎄요, 만약에 우리 쭉 부장님 같은 분이 지금 2천 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가 다 우리 쭉 부장님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실시간 방송이라는 거, 이거 이토마토에 있을 때요, 한 달에 애누리 없이 한 달에 월 한 명당 월 88만 원씩 받고 하던 게 이 생방송이에요. 자,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제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맘만 먹으면 해드릴 수도 있지만, 이게 그래요. 제가 뭘 이렇게 보다 보면요, 주위의 분들도 마찬가지고, 뭘 이 비싼 대가를 내고 이렇게 얻었을 경우에,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걸로 사람이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냥 뭐 어떤 큰 노력 없이 또는 무료로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그냥 흘러넘기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 뭐 그런 분들하고 그냥 아무 대가가 없이 그냥 들은 분들은 이게 결과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.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. 여러분들 똑같은 커피를 들고, 자, 하나는 뭐 만 원짜리 가격을 붙여놓고 하나는 천 원짜리 가격을 붙여놓고 똑같은 사람한테 먹어보라 그러면요, 만 원짜리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게 뭐 목넘김이 뭐 어쩌고 뭐 향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. 이거는 사람이 이 좌뇌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에요. 자, 이 우리는 가격이 비싼 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더 맛있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, 너무 쉽게 뭐 그런 거를 듣게 되면요, 여러분들한테도 가치가 없어져요. 그리고 매일매일 아마 그 아침 시황 방송을 이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. 뭐 저 시장 양극화가 워낙 심했을 때, 그때도 마찬가지, 지난주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조금 이 영상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투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.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듣고 뭐 그거 듣는 것도 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려고 넘기고 건너뛰기 막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가치를 찾지를 못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저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한 사람당 월 88만 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. 요거는 제가 보고요. 그 2만 명 되면 뭐 그때 해드리고, 또 뭐 우리 쭉 부장님 같은 분이 좀 되게 많이 여러 분 이렇게 생기면 그때는 또 2만 명이 안 되더라도 뭐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자, 일단 뭐 전체적으로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어요.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, 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죠. PPP라고 얘기를 하는. 자, 요거를 1조 8천억 달러로 기존보다 5천억 유로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이 매입 기간을 원래는 내년까지였습니다. 근데 2023년도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. 자, 또, S&P 쪽에서는 저 중국 업체 DJI는 드론 업체죠.
DJI나 뭐 SMIC, 하이크비전, SMI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,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CCTV 업체죠. 자, 요런 쪽에 대해서 주요 중국 기업들을 뭐 글로벌 주요 지수 산출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요거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쪽이 이렇게 행동에 나선 거죠. 자,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참 트럼프는 트럼프예요. 자, 근데 요게 바이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몇 번 얘기 드렸고 그 관련되는 영상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바이든 시대에도 당장 뭐 이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거기에 대한 또 증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뭐 그런 쪽이 하나 있어요. 자, 뭐냐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죠.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대중강경파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 뭐 이런 협상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강경파예요. 자, 캐서린 타이를 지명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무역대표부 수장에 이런 대중강경파를 앉혔다는 거 요거는 그런 거죠. 중국하고 쉽게 뭐 중국을 쉽게 그렇게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JP모건 쪽에서 저 JP모건 CEO가 미국 국채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야,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그런 구석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그 테슬라의 뭐 목표가를 780달러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 JP모건에서는 90달러 이렇게 해버렸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셀트리온 쪽에 뭐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근데 시장 전체는 얘네들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노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합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. 일단 뭐 기한을 13일로 연기했는데 이거는 또 뭐 제차 3차 이렇게 연기가 좀 될 수도 있는 얘기죠. 일단 뭐 존슨 총리는 국민이 준비해야 될 때다. 합의 못할 가능성이 많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미국 쪽에서 하루 사망자 수가 3,000명이 나왔다 그래요. 참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 갖고 미국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로 봐도요. 우리나라랑은 정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확진자는 20만 명 넘어서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쪽이 좀 빨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글쎄 뭐 요거는 어느 정도 문희신이 한 얘기는 문희신은 부양책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. 조금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겠죠. 자,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시장은 강보합이었어요. 홍콩이 0.35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0.33% 정도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됐죠. 어제 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이었는데 변동성 좀 있었죠. 아침에 푹 빠져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또 플러스권까지도 나왔다가 또 오장 동시효과 딱 시작하고는 뭐 주요 종목들 기아차 같은 거 예상치 물가가 하한가가 찍히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후장 동시효과 때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. 그거를 다 받아냈어요. 거의 뭐 외국인들 뭐 한 5, 6천억 정도 동시효과 때만 5, 6천억 이상 때린 것 같아요. 자, 근데 옛날에 도이치 쪽이 그 2010년 11월물이네요. 2011년, 2010년 11월물에서 동시효과 때 2조를 때렸어요. 2조를 때렸는데, 이게 뭐, 플러스 한 30포인트 정도 돼 있던 주가가 마이너스 50%, 50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거든요.
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, 물론 뭐 그때는 갑작스럽게 때리긴 했지만요.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저 내부적으로 에너지도 받치려는 힘도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,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 미국 시장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요. 다우가 0.23% 정도 하락 마감, S&P 500이 0.13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나스닥이 0.54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04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자, 뭐 S&P 500 같은 경우는 장 끝나기 뭐 한 10분 전, 1, 20분 전 정도, 그때는 살짝 또 플러스로 반전이 되기도 했어요. 그랬다가 재차 좀 마이너스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. 자,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 뭐 저 장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었어요. 자, 갭으로 조금 두들겨 맞고 시작했죠. 그랬다가 그냥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. 금방 회복해서 뭐 장중에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,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뭐 장 마감까지도 그렇게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위쪽으로 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나스닥 일봉을 간략하게 뭐 한번 볼게요. 자, 그런 말씀 드렸었죠, 제가. 이 22평선하고 이격을 줄이는 그런 구간들, 이격 축소 과정들,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, 나스닥 시장이. 뭐 아직까지 뭐 그냥 상승 추세 자체,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견조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정도를 때렸죠. 참, 예, 무식하게 팔았습니다, 어제. 뭐 이때도 뭐 한 2조 4천억 정도를 팔았는데, 이거는 저 MSCI 뭐 지수 변경 관련해 갖고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, 어제 같은 경우는 만기 관련해서,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관련해서 매물이 좀 이렇게 나온 걸로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자, 개인 투자자들이 8천억 이상 순 매수를 했고요. 어제는 기관들도 조금 받쳐줬죠. 기관들이 4,440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한번 움직임, 수급 한번 볼게요. 개인 투자자들이 1,41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. 외국인들이 103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관이 690억을 순매도한 모습이었고요. 자, 이건 뭐 어제가 만기라서 이게 어제 선물시장 수급을 보는 거,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, 자, 이 중에 일정 부분이 롤오버가 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. 롤오버가 어느 정도는 됐을 거예요. 롤오버라는 거는 12월 물을 내년 3월 물로 옮기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좀 팔았죠. 자, 외국인들이 뭐 3,300억 정도, 3,100억 정도 어제 매도했고, 그 전날은 3,4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일부 이렇게 갖고 넘어갔다, 뭐 요 정도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옵션도 마찬가지였어요.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엊그저께 저 어제 아침 시황이나 뭐 최근 들어갔고 시황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 포지션 콜 쪽에서 좀 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 전주처럼 강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.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 어제 뭐 콜 110억 정도 팔았고, 그다음 금융투자는 콜 14억 정도 샀고요. 뭐 그 다음에 푸 쪽에서는 양쪽 다 매도를 했는데, 이 옵션 수급은 지금 만기가 지난 게 뭐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으니까 그렇게 뭐 어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뭐 수급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. 자, 저거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
전체적으로 뭐 시장 움직임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저 장 초반에 살짝 조금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죠. 근데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그냥 장 10초 시작하면서 10분 만에 그냥 쭉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뭐 2700, 뭐 한 50포인트 이상이었겠네요. 거기서 한 30포인트 이상을 그냥 쭉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자, 그런 모습 나오고 난 다음에 이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쭉 밀었다가 좀 반등 시도를 계속하고 장중에 뭐 저 1시 20분 정도 그때는 또 사상 최고가까지도 뚫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만기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오후장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좀 밀렸다가 동시효과 때도 좀 밀어놨죠. 동시효과 때 좀 밀어놨는데 요거는 뭐 어제 그 동시만기였다라는 그 이벤트성 물량들 뭐 요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오늘 장 출발할 때 그쵸 저 물론 저 8시부터 알 수 있는 그 미국 증시 선물 동향들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는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 어제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눌러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조금 바로 시가부터 바로 회복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전에는 그런 매매도 있었어요. 동시만기 같은 때 이런 때 뭐 간혹 가다가 옵션만 만길 때도 있죠. 그때 동시효과 때 한번 종목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고요.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가격하고 이 동시효과 저한 그러니까 3시 한 29분 정도 그때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들이요.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한 3시 29분 뭐 3시 29분 30초 뭐 40초 50초 이때쯤에 그냥 매수를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팔고 나오는 그런 매매도 좀 했었는데요. 게다가 조금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공돈성이죠. 그렇게 좀 매매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동시효과 때 두들겨 맞은 종목들 요런 것들은 뭐 좀 회복을 하고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플러스 출발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이것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22평선하고 이격이 거리가 멀죠. 이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. 22평선하고 저 거리가 이격도가 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격 축소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었죠.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거리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지금도 며칠 전부터 그런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부터 이번 주 들면서 지수는 크게 보면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. 자,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뭐 22평선하고 이격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변화가 있죠. 제가 만기 전후에서 뭐 시장 분위기가 뭐 저 지수 관련주 이런 쪽에서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. 지난주도 그렇고 한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빠르면 만기 전후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 늦어도 12월 하순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좀 나오고 있죠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. 쫓아다니는 거예요. 쫓아다니는 매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. 나는 요걸 쫓아가서 뭐 3%만 먹고 나오겠다. 뭐 이런 식의 단타를 치러 나는 스캘핑을 하러 가겠다. 그럴 때는 뭐 쫓아가는 매매가 어느 정도
이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어설픈 상태에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급등하고 있길래 뛰는 말에 올라타라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. 뭐 뛰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. 그런 얘기를 듣고 추격 매수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게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쫓아다니는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. 자, 그리고 나중에 저 12월 지금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는 그런 쪽들 뭐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요. 많습니다. 잘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1월 달에 진짜 반짝반짝 빛날 보석 같은 종목들, 그런 종목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